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멘토 진짜 취준입니다. 저의 멘티 친구들이 자소서, 면접 준비의 정석, 에피소드 1부터 8까지의 영상에 대해서 해준 말이 있습니다. 도움은 많이 되는데 응용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새롭게 자소서 이렇게 쓰는 거였어? 라는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는 실제 기업별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하고 올바른 자소서 작성 방향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기업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받는 삼성전자로 정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삼성그룹 자기소개서 양식의 전체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문항별 전략 수립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영상들은 삼성그룹 자기소개서의 1번 문항부터 4번 문항까지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문항에 보통 어떤 내용을 작성하고 그 내용이 왜 매력적이지 않은지, 더 나아가 저라면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에 대한 설명까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삼성그룹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 역시 삼성은 괜히 삼성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자소서는 정말 쓰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정 경험들을 물어보는 다른 기업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긴 인생을 시간축 위에 나타낸다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은 찰나의 순간이나 다름없는 짧은 서사들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상대적으로 긴 서사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냥 남들이 시킨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럴싸한 경험들 서너 개로 인생 전체를 포장하는 방법만 알 뿐이죠. 이런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있고 뚜렷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그룹은 능동적인 인재를 뽑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수동적인 사람보다 능동적인 사람의 퍼포먼스가 월등하기 때문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면 삼성이 성장 과정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할 때 다른 기업들은 정반대로 굉장히 구체적인 특정 경험에 대해서 쓰라고 물어봐요. 이를테면 위기가 있었는데 창의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서 무언가를 성취한 경험을 기술해보세요. 이런 식이죠. 도대체 무슨 질문이 이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른 기업들도 능동적인 사람을 뽑으려면 인생 전체를 보고 싶어 할 텐데 왜 지어내기 쉬운 특정 경험에 대해 물어볼까요? 다른 기업들도 삼성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냥 포기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본인 인생관, 가치관에 대해 물어보면 어차피 제대로 답변하는 지원자가 적어서 평가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비슷한 양식의 답변을 유도해서 비교라도 쉽게 하려는 의도였겠죠. 쉽게 말해서 너희들 인생에 대해서 설명 못할 거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라도 얘기해 봐봐 같은 겁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아무나 쉽게 쓰기 힘든 이 질문들을 공통 문항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역시 괜히 삼성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별 수 있나요? 쓰기 어려워도 그럴싸한 경험들로 인생 전체를 포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인생관을 보여주는 것이 해답이겠죠. 4번 문항은 계열사별로 다른데 주로 직무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항은 다른 기업들의 자소서 문항과 유사해요. 즉, 일반적인 방식으로 답변해도 된다는 겁니다. 대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험 중심이 아니라 역량이 드러나게 써야겠죠? 그런데 제가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반드시 직무 분석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계열사와 직무를 제 의미로 정해봤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설비기술로 정했는데 지원자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계열사와 직무인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계열사와 직무가 다르다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무 분석과 자소서 작성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 역시 반도체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꼽은 특징은 삼성전자의 경우 학벌은 블라인드라는 겁니다. 이건 삼성전자 인사팀 출신 지인들로부터 확인한 사실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직무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진짜 취준의 이전 영상들도 복습을 잘 해주세요.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하기 전에 제가 DS 부문 설비기술 직무를 분석한 내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직무 분석 방법 중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유튜브 채널에서 설비기술 엔지니어 일과를 다룬 7분 길이의 영상을 보고 아래의 내용들을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인공은 엣치라는 공정의 설비를 담당하고 있대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점은 반도체 생산에는 여러 공정이 있을 텐데 설비기술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일단 하나의 공정에 배정되어 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 반도체 모든 공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직무에 적합하다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친구가 있다면 감점 요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배정되는 하나의 공정에 대해서만 깊이 알고 있으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의 공정을 타겟해서 저는 엣치 공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엣치 공정의 설비기술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쓰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부정적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한 공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현재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들 대비 월등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나요?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문제 없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의 모든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채용에서는 엣치 공정에 배치할 TO가 없다면요? 내가 두드러지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나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직무 역량은 전문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설비기술 엔지니어의 하는 일은 크게 유지보수와 제조 개선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설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래요. 그렇다면 어떤 역량들이 중요할까요? 효율 개선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다고 안주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중요할 겁니다. 또 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의 각 세부 요소들을 꼼꼼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향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는 부서 내외의 다른 엔지니어들의 지식과 경험을 빌려야 하는 경우도 많을 테니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영상의 주인공이 친절하게도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 직무에서는 논리적인 사고, 손재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요. 논리적인 사고는 고장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테니 언급된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손재주는 무엇을 말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설비 운영 및 관리를 하니까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원자라면 7분짜리 영상 하나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직무 분석에 할애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캐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고장을 해결하고 효율을 개선하려면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테니 언급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론 함양도 필요해서 스스로도 노력 중인데 사내에 도움을 주는 박사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어떤 분을 회의실에서 만나 도움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협업 능력, 전문 지식, 학습 능력 및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조언해주는 분의 직무명이 무엇인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자리도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직무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이 빨간색 글씨들의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우선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의 업무가 무엇이고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직무에 요구되는 직무 역량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자기소개서의 각 문항에 어떤 답변을 쓸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항입니다.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지원 동기와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고 있어요. 질문을 분리해서 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묶어서 물어보고 있는 걸까요? 지원 동기는 현재에 대한 얘기이고 이루고 싶은 꿈은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삼성에 취업하는 것이 본인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 동기의 경우 삼성에 취업하는 것이 본인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방향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창할 필요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 거창하지 않을 수 있나요? 지원 동기는 여러분이 입사한 이후 어떤 태도로 일할지 가늠해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구체적일수록 좋겠죠. 직무 분석에서 발견한 네 번째 포인트, 장기적으로는 이론까지 섭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번 문항은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돼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화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현재 인생관,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설명하는 방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명하려는 인생관, 가치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으로 어필 가능한 것이어야겠죠. 3번 문항은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번의 경우 사회 이슈라는 단어 때문에 직무 적합성과 연결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회학자나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이슈를 물어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나의 직무 역량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떤 사회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분량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는 직무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관, 태도, 성향이 두드러져 보이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문항은 지원한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경험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문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기업 자소서 문항과 비슷해요. 경험의 서사를 중심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직무 역량을 어필하고 경험은 여러분이 특정한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 직무에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는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직무 분석을 하면서 정리해봤죠. 어필해야 하는 역량 중 자기소개서 1번부터 3번 문항에서 다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4번 문항에서 그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소개서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면 됩니다. 오늘은 삼성그룹 자기소개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직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 나가야 하는지 자소서 작성 전략 수립도 해보았는데요. 각 문항별 구체적인 작성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영상들에서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